서울의 번화한 강남거리, 고층 빌딩이 즐비한 사무실에서 지리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35세의 성공한 사업가로 IT 기업을 이끌며 억만장자의 반열에 오른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녀의 삶은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뒤집혔다. 직원이 물건을 훔쳤다는 보고를 받고 지리는 즉시 보안팀을 불렀다. 그 가방을 열어봐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다. 가방 안에서 나온 건 지린의 가슴을 찌르는 물건이었다. 3년 전 사라진 연인, 수연의 목걸이. 그 목걸이는 수연이 마지막으로 걸치고 나간 날의 유품이었다. 지린의 손이 떨렸다. 이게 어떻게 여기 있어? 그녀는 중얼거렸다. 보안 요원이 가방 주인을 데려왔다. 젊은 여성, 지솔이었다. 지솔은 25세의 신입 직원으로 최근 회사에 들어온 지 불과 몇 달 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저는 모릅니다. 지솔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린은 그녀를 노려보았다. 이 순간 지린의 마음속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감정은 분노와 함께 이상한 끌림이었다. 왜 이 여자가 수연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걸까? 지린은 경찰을 부르지 않고 지솔을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다. 설명해봐, 지린이 말했다. 지솔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냥 회사에서 물건을 좀 빌렸을 뿐이에요. 그 목걸이는 제가 산 거예요. 하지만 지린은 알았다. 그 목걸이는 수연이 직접 디자인한 유일한 것이었다. 지솔의 눈빛에 숨겨진 무언가가 지린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서울의 바쁜 일상 속에서 지린의 삶은 이미 복잡했다. 그녀는 레즈비언으로 가족의 반대와 사회의 시선 속에서 수연과 비밀스러운 사랑을 키워왔다. 수연이 사라진 후 지린은 모든 것을 사업에 쏟아부었다. 그런데 이제 이 젊은 여자가 나타나 과거를 건드리고 있었다. 지솔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고 어머니의 병원비를 위해 회사에서 사소한 물건을 훔쳤다. 하지만 그 목걸이는? 지솔은 그것을 중고시장에서 샀다. 왜 하필 그 물건일까? 그녀는 생각했다. 다음 날 지리는 지솔을 다시 불렀다. 너를 해고하지 않을게? 대신 그 목걸이의 출처를 밝혀 지린의 제안은 지솔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솔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시작된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조사에서 벗어나 점점 깊은 감정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다. 지린은 지솔을 따라 중고시장으로 갔다.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여기서 샀어요. 지솔이 가리킨 상점 주인은 기억하지 못했다. 지린의 마음속에 의심이 싹 텄다. 지솔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지솔의 눈빛은 순수해 보였다. 그날 저녁, 지린은 집으로 돌아와 수연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수연아, 왜 사라진 거야?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가족의 압력 때문에 수연은 지린을 떠났을까? 아니면 사고였을까? 지솔은 그 목걸이를 왜 가졌을까? 지린은 지솔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다시 만나자. 지솔은 불안했다. 그녀도 레즈비언이었지만 그것을 숨기고 살았다. 지린처럼 성공한 여성에게 끌리는 자신을 느꼈다. 하지만 이건 위험했다.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고 가족이 알면. 지솔의 어머니는 보수적이었다. 딸아, 정상적으로 살아야 항상 하는 말이었다. 지린과 지솔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다. 조사를 핑계로 그들은 서울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지린은 수연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다. 수연은 내 인생의 전부였어. 그런데 사라졌지. 지솔은 듣고만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지린에 대한 연민이 생겼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지솔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의 과거 연인은 가족의 반대로 헤어졌다. 이 대화는 그들의 거리를 좁혔다. 하지만 지린의 가족은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다. 지린의 어머니는 결혼해야 해. 내가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라고 압박했다.
지리는 그것을 무시하려 했지만 내심의 갈등은 컸다. 지솔과의 만남이 점점 특별해지면서 지리는 죄책감을 느꼈다. 수연을 배신하는 기분이었다. 한편 지솔은 목걸이의 진실을 추적하다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다. 상점 주인이 기억을 더듬자 그 목걸이를 판 사람은 수연의 동생이었다. 수연 씨 동생이요. 지솔이 놀랐다. 지린에게 말해야 할까? 이 사실은 지린을 더 아프게 할 수 있었다. 지솔은 고민했다. 그녀의 결정은 앞으로의 운명을 바꿀 터였다. 지린은 지솔과 함께 수연의 동생을 찾아 나섰다. 서울의 한적한 동네 수연의 가족 집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수연의 동생 미연이 나왔다. 누구세요? 미연의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지린은 목걸이를 보여주며 물었다. 이걸 내가 팔았어. 미연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언니 물건인데. 왜 당신이? 지린은 설명했다. 수연과의 관계를 숨기지 않았다. 미연은 한숨을 쉬었다. 언니는 사고로 죽었어요. 가족이 숨겼죠. 당신 때문이었어요. 그 말은 지린에게 충격이었다. 수연의 가족이 그들의 관계를 반대해 수연을 강제로 해외로 보내려 했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지린의 눈물이 흘렀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미연은 가족의 체면 때문에 라고 대답했다. 지솔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다. 지린의 고통이 자신의 것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린은 지솔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함께 와줘서 그 손길은 따뜻했다. 지솔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이건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다. 지린에 대한 감정이 깊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솔은 자신의 상황을 생각했다. 어머니의 병, 가난한 삶, 지린처럼 부유한 세계와는 맞지 않았다. 다음 날 회사에서 지린은 지솔을 승진시켰다. 내가 필요해. 지린의 말에 지솔은 당황했다. 이는 단순한 보상이 아니었다. 지린의 눈빛에 숨겨진 감정이 보였다. 지솔은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 결정은 주변의 시선을 불러일으켰다. 동료들은 수근거렸다. 저 신입이 왜 갑자기? 지린의 가족도 알게 되었다. 어머니가 찾아왔다. 또 그런 여자랑. 내가 회사 망치려 해. 지린은 대들었다. 엄마, 제 3이에요. 하지만 내심은 흔들렸다. 수연의 죽음이 자신의 탓처럼 느껴졌다. 지솔과의 관계가 비슷한 비극을 초래할까? 지솔은 집에서 어머니와 대화했다. 회사에서 잘 돼요. 어머니는 기뻐했지만 남자친구는? 이라고 물었다. 지솔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성 정체성은 가족에게 금기였다. 사회의 시선도 두려웠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지린과 지솔은 점점 가까워졌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린은 너와 있으면 수연이 생각 안 나해라고 고백했다. 지솔은 기뻤지만 불안했다. 자신은 지린의 대체일까? 이 관계는 점점 깊어졌지만 갈등도 커졌다. 지린의 친구가 조언했다. 조심해. 가족이 반대할 거야. 지린은 무시하려 했지만 압력은 쌓였다. 한편 지솔은 과거 연인을 떠올렸다. 그 연인은 가족의 압박으로 자살했다. 나도 그렇게 될까? 지솔의 두려움은 컸다. 지린에게 말할까? 하지만 지린의 고통을 더하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지린의 회사에 스캔들이 터졌다. 익명의 제보로 지린의 성 정체성이 공개되었다. 억만장자 레즈비언 스캔들 언론이 달라붙었다. 지린은 충격받았다. 누가 한 짓일까? 지솔은 의심받았다. 너였어? 지린이 물었다. 지솔은 부정했다. 아니에요. 하지만 지린의 눈빛은 차가웠다. 이 오해는 그들의 관계에 균열을 만들었다. 지솔은 울며 집으로 갔다. 어머니가 물었다. 무슨 일? 지솔은 털어놓을 수 없었다.
지리는 혼자 술을 마셨다. 수연처럼. 또 배신당할까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진실은 지린의 비서가 한 짓이었다. 그는 지린의 승진을 질투해 스캔들을 만들었다. 지린이 알게 된 후 그를 해고했다. 지솔에게 사과했다. 미안해. 지솔은 용서했지만 상처는 남았다. 이 사건은 그들의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었지만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지린의 가족이 개입했다. 아버지가 회사 포기해. 아니면 가족 끊어두라고 위협했다. 지린은 고민했다. 사업 vs 사랑. 선택은 어려웠다. 지솔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의 병이 악화되었다. 돈이 필요해 지솔은 지린에게 도움을 청할까 망설였다. 이 갈등은 고조되었다. 지린과 지솔의 관계는 이제 공개될 위기에 처했다. 언론의 추적이 이어지자 지린은 지솔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해외 출장으로 보냈다. 안전하게 있어. 지린의 말에 지솔은 눈물을 글썽였다. 함께 있어요. 하지만 지린은 고집했다. 출장 중 지솔은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았다. 지린을 사랑하지만 이 사랑이 파괴적이었다. 가족, 사회, 모든 게 반대했다. 지린은 서울에 남아 가족과 대치했다.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의 지린은 지게 제 정상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내심의 죄책감은 컸다. 수연의 죽음이 떠올랐다. 내 탓이었어. 지린은 수연의 무덤을 찾았다. 미연에게 물어 알게 된 곳이었다. 무덤 앞에서 지린은 울었다. 미안해, 수연아. 그런데 이제 지솔이 있어. 이 고백은 지린의 마음을 정리했다. 지솔이 돌아온 후 그들은 다시 만났다. 우리 공개할까? 지린이 제안했다. 지솔은 두려웠다. 사회가 하지만 지린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했다. 이 결정은 새로운 갈등을 불렀다. 지솔의 어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지솔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다. 너 여자 좋아하지? 어머니의 말에 지솔은 얼어붙었다.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는 나가 라고 소리쳤다. 지솔은 쫓겨났다. 갈 곳이 없었다. 지린에게 갔다. 지린의 집에서 지솔은 울며 털어놓았다. 지린은 안아주었다. 여기 있어. 이 순간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다. 하지만 사회의 반발은 거세졌다. 회사 주주들이 반대했다. 이미지 실추야. 지린은 회의를 소집했다. 제 사생활은 제 거예요. 하지만 일부 주주가 이탈했다. 회사 주가가 떨어졌다. 지린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깨어난 지린 곁에 지솔이 있었다. 미안해. 내 탓이야. 지솔이 말했다. 지린은 아니야. 우리 탓이 아니야. 사회 탓이지. 이 대화는 그들의 결의를 다졌다. 지솔은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다. 엄마, 이해해줘. 어머니는 안 돼. 내가 잘못됐어. 라고 거부했다. 이 거부는 지솔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도덕적 딜레마였다. 가족 vs 사랑. 지린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가 얼터메이텀을 주었다. 지솔 포기해. 아니면 상속 포기. 지린은 포기할게 라고 대답했다. 이 선택은 지린을 자유롭게 했지만 경제적 타격을 주었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다. 지솔은 도와주려 애썼다.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린의 전 연인 수연의 친구가 나타났다. 수연은 너 때문에 죽었어. 그녀는 지린을 비난했다. 지솔은 그 말을 듣고 흔들렸다. 정말 지린은 부정했다. 아니야. 하지만 지솔의 의심은 커졌다. 이 오해는 관계를 위기에 빠뜨렸다. 지솔은 떠나려 했다. 우리 그만해. 지린은 붙잡았다. 믿어줘. 지솔은 고민했다. 진실을 추적하다. 수연의 친구가 거짓말한 걸 알았다. 그녀는 질투심에서 그랬다.
지솔은 사과했다. 이 사건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LGBT 권익 단체가 지린을 지지했다. 용기 내세요. 지린은 인터뷰를 했다. 사랑은 자유예요. 이 발언은 논란을 일으켰다. 보수 단체가 반대 시위를 했다. 지린의 회사 앞에서 지솔은 두려웠다. 우리 포기할까? 지린은 잔이위라고 말했다. 이 대치 상황은 고조되었다. 고조된 긴장 속에서 지린과 지솔은 결혼을 결정했다. 비공식적이지만 그들의 약속이었다.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반지를 교환했다. 영원히 함께. 지린의 말에 지솔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 행복은 짧았다. 지린의 가족이 소송을 걸었다. 정신이상지라고 주장하며 회사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다. 지린은 변호사를 고용했다. 법정 싸움은 치열했다. 지솔은 증인으로 나섰다. 지린 씨는 정상적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판사는 사생활 존중시라고 판결했다. 지린은 이겼다. 하지만 가족과의 관계는 끊어졌다. 이제 혼자야. 이 지린은 슬펐다. 지솔은 위로했다. 나 있어. 사회의 반발도 계속되었다. 온라인에서 비난 댓글이 쏟아졌다. 비정상. 지솔은 상처받았다. 어머니가 다시 연락했다. 돌아와. 이 지솔은 거부했다. 엄마, 받아들여. 어머니는 못해. 이 단절은 지솔을 아프게 했다. 지린의 회사도 위기였다. 고객 이탈이 이어졌다. 지린은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LGBT 친화적 캠페인을 시작했다. 다양성 존중. 이 캠페인은 지지자를 모았다. 젊은 층이 응원했다. 하지만 보수 고객은 떠났다. 지린은 장기적으로 이겨내라고 믿었다. 지솔은 도왔다. 그녀의 아이디어가 성공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사랑은 시험받았다. 지린은 스트레스로 지솔에게 화를 냈다. 내 탓이야. 지솔은 상처받아 떠났다.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됐다. 지린은 후회했다. 지솔을 찾아 나섰다. 서울의 거리를 헤매다 지솔을 찾았다. 공원 벤치에 앉아 울고 있었다. 미안해. 지린이 안아주었다. 지솔은 우리 계속할 수 있을까? 지린은 할 수 있어. 이 화해는 관계를 강화했다. 하지만 새로운 배신이 왔다. 지솔의 과거 연인의 가족이 나타났다. 지솔 때문에 우리 딸이 죽었어. 그들은 지솔을 비난했다. 지린은 충격받았다. 진실이야. 지솔은 울며 설명했다. 아니에요. 그녀가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지린의 의심은 생겼다. 이 의심은 갈등을 키웠다. 지솔은 믿지 않으면 그만해. 지린은 고민했다. 조사를 통해 진실을 알았다. 자살은 가족 압력 때문이었다. 지린은 사과했다. 이 사건은 그들의 신뢰를 테스트했다. 사회의 변화도 보였다. LGBT 법안이 논의되었다. 지린은 로비했다. 평등을 위해 지솔은 함께했다. 이 활동은 그들을 피곤하게 했지만 의미 있었다. 어머니가 다시 왔다. 생각해봤어. 내 행복이 중요해. 지솔은 놀랐다. 어머니의 변화였다. 지린의 가족도 서서히 문을 열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이 화해는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한 정견 차이. 지린과 지솔은 함께 살기로 했다. 새로운 집을 마련했다. 우리 집. 지솔의 말에 지린은 웃었다. 이 안정은 잠시였다. 회사에 해킹이 일어났다. 내부자 소행이었다. 지린은 지솔을 의심했다. 너, 지솔은 아니야. 하지만 증거가 지솔을 가리켰다. 지린은 배신감을 느꼈다. 수연처럼 지솔은 억울했다. 진범은 지린의 전 비서였다. 복수였다. 지린이 알게 된 후 사과했다. 또 실수했어. 지솔은 집원이 마지막이야. 이 위기는
그들의 관계를 재고하게 했다. 마지막 위기 후 지린과 지솔은 관계를 재정의했다. 서로 믿자. 지린의 말에 지솔은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도 안정되었다. 캠페인이 성공해 새로운 고객이 유입됐다. 사회의 시선도 서서히 변했다. LGBT 커뮤니티에서 그들은 롤모델이 되었다. 하지만 내심의 상처는 남아 있었다. 지린은 수연을 완전히 놓지 못했다. 밤마다 꿈을 꾸었다. 지솔은 그것을 알았다. 나랑 수연 비교하지 마. 지솔의 말에 지린은 미안. 이 대화는 필요했다. 지솔의 어머니가 완전히 받아들였다. 함께와 저녁 식사에서 가족이 모였다. 어색했지만 시작이었다. 지린의 가족도 변했다. 어머니가 행복해라 애라고 말했다. 이 변화는 기적 같았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었다. 여전한 사회적 압력. 지린은 책을 쓰기로 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사랑의 대가 제목이었다. 지솔은 도왔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많은 사람이 공감했다. 논란도 있었지만 대화의 계기가 됐다. 지린과 지솔은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아이 가질까? 지린의 말에 지솔은 웃었다. 가능할까? 한국에서 동성 커플의 입양은 어렵지만 희망을 가졌다. 돌아온 후 새로운 도전이 왔다. 지린의 회사가 인수 제안을 받았다. 받아들이면 안정되지만 독립성을 잃는다. 지린은 거부했다. 우리 방식으로 지솔은 지지했다. 이 결정은 성공적이었다. 회사 성장이 재개됐다. 그들의 삶은 안정되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가끔 되살아났다. 지린은 상담을 받았다. 수연을 놓아줘. 상담사의 말에 지린은 노력했다. 지솔도 마찬가지였다. 과거 연인의 그림자를 지웠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성장이었다. 1년 후 그들은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선언했다. 미디어에서 우리는 사랑해요. 지린의 말은 감동을 주었다. 사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와 비난. 하지만 그들은 강해졌다. 결말은 평화로웠다. 서울의 밤하늘을 보며 지린과 지솔은 손을 잡았다. 고마워. 지솔의 말에 지린은 키스했다. 이 사랑은 많은 대가를 치렀다. 가족의 단절, 사회의 비난, 내심의 갈등. 하지만 그들은 이겼다. 아니, 이겼을까?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옳은가?